안녕하세요. 홍서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계획 부분에서 일정 계획 부분을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계획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 일정 계획이라는 부분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일상에서 뭐 영어 공부를 한다. 토익 몇 점을 맞는다. 토플 몇 점을 맞는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뭐 다이어트를 한다. 아니면은 우리가 뭐 몸 이제 바디 쉐입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몸짱 만드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다 일정 계획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시작하는 시점하고 끝나는 시점을 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라는 거는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 계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과 끝이 없으면은 프로젝트가 아닌 일상 업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업무도 일상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걸 마무리하겠다. 프로젝트 성격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일정 계획을 세우는데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어 공부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봤을 때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의 기간을 설정하고 토플 점수를 110점을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요. 여기에서 3월 시험 목표 점수를 뭐 예를 들어 3월 시험 목표 점수를 95점으로 목표를 잡고 6월 시험 목표 점수를 110점, 이렇게 이제 단기간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일정을 잡는데요. 즉 토플학원에서 수강하는 부분들, 그리고 매일 3시간씩 영어 공부하기와 같은 시간 계획을 마련하고 1월을 말하기, 2월을 쓰기, 3월을 읽기, 4월 듣기, 5월 총정리 및 기출문제 풀이, 6월 실전 문제 연습,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인 계획들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일정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정 계획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그런 내용을 찾고요. 그 다음에 이를 진행할 순서를 결정하거나 주어진 개발 기간에 소작업의 개발 기간 및 그들 간의 순서, 그리고 필요한 자원과 같은 일정을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요 내용들을 보면은 요 내용은 대학의 이제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학사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 계획을 예시로 든 건데요. 예를 들어 갖고 여기에서 보면은 총 개발 기간은 6개월을 이렇게 잡았고 1월 1일부터 여기 6월 30일인데 6월 30일까지 6개월. 그 다음에 소작업은 교과 과정 관리, 그 다음에 수업 관리, 그리고 수강 관리, 성적 관리, 그리고 사용자 정보 관리,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이제 소작업의 개발 기간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개발 기간을 잡은 거고요. 개발의 순서를 보면은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고, 교과 과정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관리하고 수강 관리하고 성적 관리를 하는 이러한 형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용자 정보 관리,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교과 과정 관리는 2월 달, 수업 관리는 3월 달, 수강 관리는 4월 달, 성적 관리는 5월 달, 이렇게 잡았죠. 필요 자원을 보면은 개발 툴, 뭐 이제 개발 툴 같은 경우는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파워빌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쓰였던 개발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파워빌더, 그리고 개발용 PC, 개발 공간, 이러한 형태로 잡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일정 계획을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WBS라고 해서 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 분할 구조도를 우리가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PM복에
우리가 타임 매니지먼트, 일정 관리 쪽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WBS, Work Breakdown Structure라는 용어를 몰라도 일상에서 우리가 WBS 형태의 작업을 많이 실제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매 학기 초에 학생들이 MT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요. 학회 임원들이 모여서 전체 할 일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이 일을 누가 언제까지 수행할지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한 후에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일을 세분화하고 일정을 짜고 역할 분담을 하는 작업이 바로 WBS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BS는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과 업무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WBS는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과 업무를 세분화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구성 요소들을 계층 구조로 분류하여 프로젝트의 전체 범위를 구조로 분류해서 프로젝트 전체 범위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작업을 관리하기 쉽도록 작게 세분화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이 월크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월크 패키지는 뭐냐면은 이때 이제 계층 구조를 이렇게 나눌 때요. 최하위에 있는 항목을 작업 패키지, 월크 패키지라고 하는데 작업 패키지는 해당 업무의 담당자를 할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나누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학사관리 업무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학사관리를 학적관리, 수업관리, 수강관리, 성적관리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학적관리를 학적부 관리, 그리고 학적 변동 관리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수업 관리는 교과 관리, 수업 관리, 그리고 수강 관리는 이렇게 나누고요. 성적 관리는 성적 이력 관리, 성적 집계 관리.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또 한 번 나눠지는데 학적부 관리는 학적 자료 관리와 진급 관리, 그리고 학적의 변동 관리는 휴학 관리와 복학 관리, 교과 관리는 교과목 관리와 교과 과정 관리, 수강 관리는 수강 신청 관리와 개설 강화 관리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되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부분들을 WBS,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WBS, 작업 분할 구조도의 목적과 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WBS의 목적과 용도를 보면요.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사용할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 은행을 하면은 은행원들, 은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은행원들이고요. 개발자는 개발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은행원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WBS, Work Breakdown Structure를 이제 만드는 형태가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업무 내역을 가시화할 수 있어서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업무 내역을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앞의 내용과 같이 이렇게 학사 관리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월크 패키지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겠죠. 다음에는 프로젝트 팀원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그 세부적으로 나눈 데다가 거기에다가 실제로 이제 각 팀원의 책임과 역할을 주기 때문에 그게 분명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 인력과 일정 계획을 세우는데 기초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과 일정 계획을 세우는데 기초로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를 산정할 때 기초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개발비 산정을 할 때 우리가 앞쪽에서 펑션 포인트나 이런 거 배웠는데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세부적인 펑션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비 산정하는데 이러한 펑션 기반으로 개발비를 산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성과 측정 및 조정 시에 이제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조정 시에 베이스라인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선이라는 게 베이스라인으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렇게 펄트하고 CPM이라고 해서 일정 계획을 하는 그러한 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펄트라는 거는 이러한 부분의 약자입니다. 펄트는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 and review 테크닉. 요거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CPM 같은 경우에는 CPM은 뭐의 약자냐 하면요. CPM은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입니다.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자, 요거의 약자인데요. 이 이제 네트워크 차트라고 해서 펄트 CPM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PM복에 있는 타임 매니지먼트 일정 관리에서 많이 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펄트 CPM을 가지고 뭘 하는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상황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은 프로젝트 관리자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프로젝트를 주어진 기간에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전체 일정을 지연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작업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소개할 펄트 CPM이 이러한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입니다. 자, 펄트 CPM은 WBS의 작업 순서 그리고 소요 기간 등을 네트워크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한 후에 완료일에 프로젝트를 마치려면 어떤 작업이 중요한지 그리고 또 일정에 여유가 있는 작업은 어떤 것인지 찾아내 중점 관리를 해야 하는 작업을 명확히 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제 특히 크리티컬 패스라는 부분들이 어떠한 작업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해당되는 작업이 만약에 이제 딜레이가 되면은 전체 일정이 딜레이가 되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형태의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작업들, 그러니까는 이 작업이 밀리면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는 작업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펄트 CPM이라는 기법으로 우리가 실제 전체 일정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작업 일정을 세분화해서 지연되는, 그러니까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개발기간 단축에 활용해서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 이 기법은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완료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각 작업을 언제 시작하고 완료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연되지 않으려면 어떤 작업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또 전체 프로젝트 완료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지 등 관리자의 고민에 답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펄트 CPM이라는 게. 그래서 펄트는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는 프로젝트 관리 기법이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일정 계획 및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CPM은 뭐냐면은 미국의 듀퐁사에서 화학 처리 공장의 건설 계획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였고, 건설공사와 같이 단위 작업이 확정적 소요 시간을 갖는 프로젝트인 경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펄트와 CPM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다른 부분인데요. 이러한 유사성과 상호 장단점 때문에 펄트 CPM이라고 하여서 두 기법을 혼합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기법을 혼합한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계 경로, 그러니까는 크리티컬 패스까지만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 CPM을 사용해서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PM을 주로 활용하는 부분을 설명을 할 거고요. CPM을 네트워크를 그리려면 이제 여기에 있는 표 3-17과 같이 학사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 그리고 선행 작업, 작업의 소요 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이 편은 CPM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예로 선행 작업의 순서는 실제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연속으로 못 보여드리는데 교재에 페이지 138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 A, B, C, D, E, F, G, H, I, J, K, L, M이 각각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었고 A의 작업은 개인정보 등록과 수정, 조회, 삭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요 기간은 2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의 작업은 학적 변동, 자료 등록, 수정, 조회, 삭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요. 선행 작업은 요 A가 끝나야지 B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소요 기간은 6주가 됩니다.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휴학 및 복학, 그리고 자퇴 등록, 수정, 조회, 삭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건데요. 선행 작업이 A가 되고요. 소요 기간은 4주가 됩니다. 다음에 D 작업인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등록하고 수정하고 조회, 삭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요. 선행 작업은 B와 C가 되고 소요 기간은 2주가 됩니다. 자,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유사, 동일 과목 등록을 하고 수정, 조회, 삭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E의 작업은 D, 그러니까 D 작업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4주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 이 작업을 실행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A 작업 끝나고 B와 C가 끝나야지 D가 실행이 되니까요. B, C가 끝나고 D가 끝나야지 E가 실행이 됩니다. 다음에 F 작업의 경우에는 개설 강좌 등록, 수정, 조회, 삭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선행 작업은 D가 되고요. 소요 기간은 3주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G 작업은 수강 과목 등록을 하고 수정, 조회, 삭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는데요. 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 소요 기간이 2주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H 작업은 시간표를 등록하고 수정, 조회, 삭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작업이 끝나고 4주가 소요가 됩니다. H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I의 작업은 성적 등록, 수정, 조회, 삭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데요. 실제로 I 작업은 F라는, 그러니까 선행 작업 F를 실행을 하고 소요 기간은 2주가 됩니다. 다음에 J의 작업은 장학생을 등록하고 수정, 조회, 삭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건데요. 선행 작업 F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한 주만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K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등록하고 수정, 조회, 삭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는 건데요. G와 H 작업이 선행 작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2주가 소요가 되고요. L 작업의 경우에 졸업사정, 등록, 수정, 조회, 삭제 프로그램 개발이 되는데요.
I와 K 작업이 여기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소요기간은 2주가 실행됩니다. 다음에 M 작업은 사회봉사 실적 등록 수정 조회 삭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는데요. M 작업 같은 경우에는 J하고 L 작업이 선행 작업이 되고요. 소요기간은 3주가 됩니다. 자, 앞쪽에 있는 거 가지고 CPM 네트워크를 그리는데 제가 일부러 실제로 요 표 3-17을 천천히 읽어 드렸는데요. 교재 138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B라는 작업은 이 CPM 네트워크를 이제 그리는데요. 이 부분들이 CPM 네트워크를 그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PMP라는 글로벌 라이센스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은 국내에 전산직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의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A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A를 선행 작업으로 가지고 있는 게 B하고 C이기 때문에 B하고 C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 그러니까 B를 선행 작업으로 가지고 있는 건 D고요. C를 선행 작업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D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가 D로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D를 선행 작업으로 가지고 있는 게 E와 F입니다. 그래서 D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자, 다음에 실제로 E를 선행 작업으로 가지고 있는 게 G하고 H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F를 선행 작업으로 가지고 있는 게 I하고 J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다음에 G를 선행 작업으로 가지고 있는 건 K고요. H를 선행 작업으로 가지고 있는 게 K이기 때문에 G하고 H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I를 선행 작업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L입니다. 그래서 L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L은 또한 K를 선행 작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M 같은 경우에 M은 J를 선행 작업으로 가지고 있고 L도 선행 작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선행 작업을 가지고 실제로 CPM 네트워크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는 뭐냐면 M을 이렇게 찍었을 때는 M의 선행 작업은 M으로 오는 화살표를 보면 되는 건데 J하고 L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D의 선행 작업이다. B하고 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G의 선행 작업이다. E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K의 선행 작업은 G하고 H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테이블하고 이 표를 가지고 거꾸로 테이블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테이블이 주어지고 이렇게 CPM 네트워크를 구하는 형태로 많이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ES라고 해서 이러한 값을 구합니다. ES는 뭐냐면은 Earliest Start Time인데요. 이것도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ES 값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ES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ES는 가능한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선행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해당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S 값을 구할 때는 맨 앞에서, 그러니까 작업 A가 맨 앞이잖아요. 맨 앞에서 끝 방향으로 가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 A 같은 경우에는 시작 시간으로서 0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업의 시작 시간이 0이 되는 거고, 얘의 소요 시간이, 그러니까 표의 3-17을 보면 소요 시간이 2가 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작업 B 같은 경우에는 작업 B인 경우에는 작업 시간이 2인 작업 A가 끝나야 되므로 실제로 작업의 시작 시간은 2가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알다시피 B 같은 경우에는 A가 끝나야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의 작업 시간이 올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B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 기간이 6입니다. 그래서 B는 소요 기간이 6이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 시간도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C 같은 경우에도 여기 C를 보면은 A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타팅 타임은
얘는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얘의 스타팅 타임은 2가 되는 거 맞아요. 얘가 끝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의 작업 시간은 실제로 이제 표 3, 4, 17 여기를 보면은 C의 작업 시간이 4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를 한번 볼게요. D 같은 경우에는 B하고 C가 끝나야지 끝나잖아요. 그래서 B하고 C가 끝날 때 BC 중에서 긴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여기서 요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C가 끝나면 6인데 B가 안 끝났으니까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이게 끝나야 되니까 시작 시간이 8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의 작업 시간은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D는 소요기간이 2이기 때문에 여기서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2의 작업 시간인데요. 2의 작업 시작 시간은 실제로 여기에서 2가 시작을 하려면 A, B, D, E 이렇게 끝나야지 A, C, D, E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A, B, D, E로 가든지 A, C, D, E로 가는데 여기서 D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빨리 시작하는 게 B가 끝나야지 8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A가 끝나고 그 다음에 B가 끝나고 그 다음에 D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A, B, D가 끝나면 둘, 여섯, 둘 해가지고 얘가 10이 되는 거고요. 시작 시간이. 그 다음에 실제로 2의 작업 시간은 여기에서 보면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 같은 경우에 10에 4가 되는 거죠. 자, 그럼 F를 볼까요? F도 마찬가지로 D가 끝나야지 F가 시작이 되니까요. F 같은 경우도 실제로 2하고 마찬가지로 A하고 B하고 D 2, 6, 2가 끝나야 되니까 시작 시간이 10이 되는 거고 F의 여기서 보면은 F의 작업 시간은 3이 되니까요. 이렇게 F를 3으로 이렇게 둘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G를 보면요. G는 여기에서 보면은 D가 끝나고 2가 끝나야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앞에서부터 보면 너무 기니까 실제로 D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2가 끝나야지 시작이 되니까요. 2가 끝나야 되니까 2의 시작 시간에다가 요 작업 시간 더하면 14가 되잖아요. 그래서 2가 끝나야 되니까 G는 1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H를 볼까요? H도 2가 끝나야지 시작이 되니까 H도 마찬가지로 요게 해서 이렇게 14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I를 보면요. I는 F가 끝나야 되잖아요. F가 끝나야 되니까 I는 13. 그리고 작업 시간은 여기에 있는 대로 I 같은 경우 2가 되니까 2가 이렇게 아래는 2가 쓰여지는 거죠. 자, J를 보면은 J 같은 경우에는 F가 끝나야 되니까요. 여기서 F가 끝나려면 13이잖아요. 13이 되고 J의 작업 시간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K 같은 경우를 보면은 K는 G하고 H가 끝나야 되잖아요. 둘 중에서 이제 어떤 게 끝나는데 G가 끝나는 거는 16이 되는 거고요. H가 끝나려면 18이 되니까 18이 1로 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K의 작업 시간은 2가 되겠죠. 자, 다음에 여기 L을 보면은 L 같은 경우를 보면은 L이 시작이 되려면 K하고 I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K는 18하고 2가 되니까 그리고 I는 13하고 2가 되니까 더 긴 놈. 그러니까 여기서 18하고 2 얘가 20이 되는 거고 L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요기간이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M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M은 J하고 L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M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J하고 L이 끝나야 되는데 얘가 끝나면 14, 얘가 끝나면 22니까 22가 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N 같은 경우에는 소요기간이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게 ES 그러니까 작업별로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눠준 거죠. 여러분들 earliest start time 얘하고 얘를 주고 나서 CPM 네트워크하고 얘만 주고 나서도 earliest start time을 구해야 되는데요. 얘를 갖고 earliest start time을 그릴 수도 있고요. CPM을 만들어 놓고 그리면 조금 더 깔끔하긴 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이제 EF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ES를 조금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일단은 요 차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ES를 실제로 몇 번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EF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